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의 새 시대가 열렸다 라는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큐에라, MIT, NIST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의 48개 논리적 큐비트 시연이 성공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꼭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큐에라 라는 중성자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회사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 논리적 큐비트의 시대 그리고 양자 오류 수정이다 라고 해서 논리적 큐비트는 이제 오류가 보정된 꽤 쓸만한 수준의 가장 높은 품질을 가진 큐비트를 얘기를 하고, 양자 오류 수정은 양자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수정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상당히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중요한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같이 보시죠. 12월 6일에 하버드가 주도를 하고 큐에라 컴퓨팅, MIT, NIST와 메릴랜드 대학이 협력해서 오류가 수정된 양자 컴퓨터를 48 논리적 큐비트 수준으로 시연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3개 정도까지 논리적 큐비트를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실험이 뭐 아이온큐도 나왔었고 구글도 나왔었고 뭐 여러 기업들한테서 시연이 됐는데 수십 개의 수준으로 나온 거는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 중인 큐에라 컴퓨팅은 네이처지에 이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는 48개의 논리적 큐비트 그리고 수백 개의 얽힌 논리적 연산들이 구현된 오류 수정된 양자 컴퓨터에서의 대형 알고리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에 있어서 거대한 발전이다. 진정 확장 가능하고 고전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했던 실세계 문제를 풀 수 있는 오류가 보정된, 결함이 보정된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의 시작을 알렸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양자 컴퓨팅의 가장 큰 어려움은 큐비트의 이런 소음, 뭐 열이나 온도나 방사선이나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결과가 망가지고. 그래서 양자 오류 수정은 논리적 큐비트를, 이 완벽한 큐비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여러 물리적 큐비트, 이건 이제 아무 과정도 거치지 않은 그냥 큐비트인데 여러 개의 똑같은 정보를 넣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물리적 큐비트를 좋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 큐비트는 이제 겨우 한두 개 정도 시연하는 수준인데 갑자기 48개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죠. 물리적 큐비트 대신 논리적 큐비트를 써야 양자 시스템은 내결함성에 도달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양자 컴퓨터는 복잡한 연산들을 견고하고 신뢰 있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큐에라 컴퓨팅의 공동 창업자인 미하엘 루킨 대학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 양자 오류 수정 및 내성의 기본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 분야에 있어 정말 흥미로운 시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중성 원자 양자 컴퓨팅의 놀라운 진전을 활용을 했고, 학생들, 포닥, 큐에라, MIT, NIST, UMD의 훌륭한 협력자들의 놀라운 노력의 증거이다. 그래서 새로운 진전이 대규모이면서 유용한 양자 컴퓨팅을 가능하게 크게 가속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 혁신의 단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오류 수정 시연은 1개에서 3개 정도의 논리적 큐빗을 보여줬는데 48개나 구현이 됐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연산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여줬다는 게 의의가 크고, 이 대규모 양자 컴퓨팅으로 나아가면서 하버드, 큐에라 다른 협력자들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논리적 큐비트 숫자, 생성 및 얽힘과 이 코드 거리가 정확히는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코드 거리가 7인 것을 시연하여 더 많은 양자 오류에 대한 감지, 수정이 가능하게 됐다. 코드 거리가 더 클수록 양자 오류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 이거를 실제로 처음으로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8개의 논리적 큐빗 실현으로 물리적 큐빗으로 실행했을 때보다 동일한 알고리즘에서의 성능이 좋았다. 그래서 280개의 물리적 큐빗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0개의 중간 규모 오류 수정 코드를 구축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급 중성원자 시스템 양자 컴퓨터를 활용했고, 중성원자 배열 이런 방식을 쓰나 봐요. 여기서. 그래서 하드웨어의 효율적인 제어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논리적 큐비트 그룹에 대한 직접적이고 병렬 제어를 활용을 했는데 뭐 필요한 제어 들어가는 비용이나 복잡성을 크게 줄였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수천 개의 큐빗으로 확장되면 제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높은 내결함성을 갖춘 48개의 논리적 큐빗을 달성한 것은 양자 컴퓨팅에 있어 획기적인 순간이다.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얘기를 했고요. 실용적인 양자 응용 프로그램의 타임라인을 가속화한다. 그리고 고전 컴퓨팅으로 풀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기업들은 이제 양자 이점, 양자 우위 경쟁이
큰 동력을 얻었음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버드와 MIT 그리고 QLA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자들이 수년간의 노력의 결과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하고 오류 수정된 양자 컴퓨팅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연구는 달파, 미 국방 고등연구계획국 그리고 이 달파의 소음 있는 중간 규모 양자 장치 니스크의 최적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고요. 미 국립과학재단과 초전 원자연구센터 그리고 육군 연구국이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뤘어요. QLA에 대해서는 2번 정도 다뤘는데 크게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결과죠. 그래서 QLA가 내결함성 있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 로드맵을 공개하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로 같이 볼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1월 10일 수요일 오전 1시 반에서 2시에 한다고 하니까 이때 같이 봐보시면 또 이 QLA라는 기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존 프레스킬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리처드 파인만 그 뒤를 잇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Q2B라고 해서 퀀텀 투 비즈니스 12월에 열리는 양자 분야에서 가장 큰 연례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블라단 블래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MIT 쪽이랑 연관되어 있는 인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발표한 거를 주목했어요. 저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연구 얘기입니다. 논리적 큐빗을 사용하는 첫 알고리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1000개 정도의 물리적 큐비트는 도달했고 48개의 논리적 큐비트도 도달했다. 그리고 1, 2년 안에 10,000개에서 10만 개 물리적 큐비트에 도달을 할 건데 양자 오류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100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가지고 있고 오류율이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8승인 정도의 수준이 2년 안에 도달될 것이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사용할 만한 쓸만한 알고리즘들도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큐비트, 뭐 양자 오류 수정 이런 게 너무 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실용적 양자 컴퓨터 시대가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획기적인 연구 결과였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QLA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다뤘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미하일 루킨이라는 하버드 교수이자 러시아 물리학자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과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201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유용한 큐비트인 논리적 큐비트를 늘리고 프로그래밍 가능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그래서 아이온큐랑 좀 결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MIT와 하버드에서 개발된 중성자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사용해서 중성자를 활용한 양자 컴퓨팅을 하고 있는데 작은 진공 챔버에 레이저로 중성자를 냉각시키고 배열시켜서 100개 이상의 중성 원자 배열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온 트랩과 상당히 흡사함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의 유리벽은 상온인데 단 몇 밀리미터 떨어진 곳의 원자들은 레이저로 냉각돼서 100만 분의 1 켈빈에 도달한다. 초전도체 방식보다도 1000배 이상 추운 온도이다. 상온에서 냉동고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이력들을 보면은 21년에 256 큐비트 수준의 양자 장치. 이들은 양자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깊게 조사해 봤을 때는 특수 목적의 아날로그 양자 장치입니다. 요거를 출시를 했고 22년 11월에 클라우드에 이 아킬라라는 장치를 런칭을 했습니다. 아마존 브라켓에 올라가 있고 23년 10월 11일에는 60 중성자 큐빗으로 99.5% 정확도를 가진 2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게이트를 시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굉장히 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킬라라는 256 큐비트 양자 장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제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순전히 저 개인만의 생각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번 결과가 메릴랜드 대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양자정보 컴퓨터 과학 협력센터라는 메릴랜드 안에 있는 연구 조직에 포함된 사람들 2명이 이 논문에 이름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도미닉 행글레터라는 사람인데 포닥 스튜던트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양자 과학자인데 이 메릴랜드 대학 소속이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겸임 교수로 누가 있냐?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관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직은 조교수신 것 같은데 NIST 쪽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과학자로서. 그래서 이분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오류 수정 그리고 내결함성 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시간 범위 내에 있는 장치들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오류 수정에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메릴랜드 대학 내에 있는 연구 조직에
조교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제가 왜 이 큐에라 컴퓨팅에 대해 주목을 했냐면 지금 아이온큐가 5억 달러, 500밀리언 달러를 조달을 해서 M&A 옵션을 두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기업들에 대한 추측을 뭐 다양한 분들이 내놓아 주셨는데 저는 이 큐에라 컴퓨팅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018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직원들이 50명 내외로 추측이 됩니다. 한 48명 정도로 기록이 돼 있고요. 이제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했지만 현재 총 투자받은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17밀리언 달러에. 그래서 회사 가치가 2021년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100밀리언 언더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더 지금 좋은 결과들을 냈으니까 더 높게 쳐주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500밀리언 달러 예산 안에 들어가는 작은 회사라는 점입니다. 근데 기술 방식도 아이온큐랑 좀 비슷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도 아이온큐랑 좀 비슷하다는 면에서 아이온큐가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피터 챕맨 사장님이 우리는 이온 트랩만 하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아이온큐의 사명도 최고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서 실세계 문제를 푸는 게 사명이지 이온 트랩을 한다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방식의 이런 양자 컴퓨터들도 수렴할 수 있고 만약 더 뛰어난 곳을 찾는다면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의견은 뭐냐? 48개의 논리적 큐비트로 오류 수정된 양자 알고리즘 수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봐도 양자 컴퓨터 새 시대를 열었다. 굉장히 큰 결과이다.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물리학자인 존 프레스킬이 자신의 트위터에 언급한 것으로도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하버드와 MIT에서 스피노프한 큐에라가 주도를 했고 NIST와 메릴랜드 대학. 근데 듀크 양자센터, 여기 센터장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시고 이 메릴랜드 대학에서 나오는 모든 양자 연구는 아이온큐가 독점적으로 상용할 수 있는 계약이 있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큐에라가 이제 덩치도 작고 투자받은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이온큐에게 인수합병될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어제 메타의 수석과학자이자 AI계의 거물 중 하나인 얀 루쿤 메타 수석과학자가 빠른 AI 혁신이나 양자 컴퓨터에 대해 회의적이다라고 했지만 양자 컴퓨터 개발 최전선에는 이런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100개의 논리적 큐빅 수준은 앞으로 2년 이내 달성 가능한데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짜 상용화, 진짜 쓸만한 수준은 한 10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될 것인가? 그리고 오류 수정이 진짜 상업화가 되느냐? 그리고 고객들이 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양자 컴퓨터 투자자로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안타 증권과 함께 가을바람월드가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신규 계좌 개설 고객들에게 치킨 쿠폰 2만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 개설하신 후에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50만원 매도, 50만원 매수 이렇게만 하셔도 가능하고요. 거래 조건에 충족되시면 이틀 이내로 이 영업일 이내로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1년 이내에 다른 위탁 주식 계좌 개설이 없어야 되고 주식 거래가 없었던 모든 고객들 대상이라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제가 영상 상세 설명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그걸로 해보시면 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 링크만 해서 신청만 하셔도 직접 담당자가 1대1로 전화를 드려서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한 번씩 이 무료 치킨 받으시고 증권계좌도 만들어서 그쪽에 또 새로 매수해 놓으면 단가가 높은 것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 양도소득세 관리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계좌는 몇 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여기 적힌 그룹들만 봐도 상당히 뛰어난 곳들이죠. 그래서 이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올 것이고 빠르게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한 번만 해주셔도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